네,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좀 인사드리면서 발표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오늘 뭐 아시겠지만 대학은 지금 평가 기간이라서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평가 기간이지만 오늘 발표하는 자료 쭉 들으면서 온공, 오프공 뭐 이런 것도 배우고요. 예, 고교학점제에서는 용어들도 이렇게 듣게 됐는데, 오늘은 예, 가장 핵심은 아마도 이 소규모 또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고교학점제가 과연 잘 정착할 수 있을까? 또 대입에 과연 대입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학 평가 관점에서 주어진 시간이 20분 내에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상반기에는 홍보를 많이 다니는데 지역 현장에서 우리 고교 선생님들 많이 뵙습니다. 만나면 지역 간 차이, 또 고교 간 차이 이런 어떤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격차 문제였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대학도 1년 정도 저희가 한번 실제 평가를 짓는데 해보니까 처음에 고교학생제가 우리가 바라봤던 관점이 다양한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펼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1년 평가한 결과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대학 관점에서는 학생의 충실한 교육과정 이수를 기반으로 해서 그 교육과정 내에 확실히 학생이 보통 교과 내에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느냐에 좀 초점이 무게중심이 가면서 오히려 다양화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약간의 물음표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지역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입학 사정관제 시기에는 고교 재학 중에 후기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활동에 대한 부담이었는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면, 최근에 2015 개정교육과정,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꿈이 바뀌면 지원 학과 관련 과목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뭐 1차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은 일단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또 학과 단위로 너무 과목을 이수 과목을 세분화하기보다는 좀 계열 단위로 넓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어느 정도 이 학생의 과목 선택 이런 부분들 평가에 활용할 거냐, 특히 이제 그 반영 비중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관련 과목을 듣지 않은 학생, 이런 학생,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이라고 하는 성적과 특정 과목의 과목 선택, 이걸 놓고 비중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이 또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교육 환경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지금 뭐 블라인드 평가도 있고, 학교의 교육 환경들을 대입에 어떻게 고려해서 평가할 거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실제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좀 짧게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학은 학생의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공감하고요. 오히려 예전에 창체로 진로와 적성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목 선택을 통하는 것이 그 학생의 그 변별 뭐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거냐의 문제를 놓고 이제 고민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과 논술의 경우에는 문이과 통합 수능과 이 과목 선택이 약간의 좀 상충되는 측면들이 일부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학 입장에서는 자연계학과는 과목 선택이 수학이나 과학, 특히 이제 과학 관련 과목을 좀 많이 이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다라면, 문이과 통합 수능은 결과적으로 그런 제한을 푸는 쪽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술 전형이나 수능 전형에서 담아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오히려 그래서 대학은 학생의 과목 선택 부분을 좀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정성평가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실험들을 대학은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대학에서 뭐 경희대 그리고 서울대 대학에서는 교과 성적만으로 교과 전형에 정량 평가하기보다는 학생의 과목 선택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교과 전형에도 교과 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최근에 좀 늘어납니다. 이런 고민들이 최근에 이제 대학들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해보면요. 제가 늘 요즘 평가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인데, 기존의 고교 학점제를 바라봤던 관점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한, 결과, 올해부터는 오히려 보통 교과 내에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왜냐하면 실제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보통 교과의 메뉴들을 저희가 한번 메뉴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교육과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보통 교과 내의 과목도 굉장히 다양한데 굉장히 많고 학생들이 그것조차 다 이수를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전문교과 이런 과목들을 계속 진로 선택 과목으로 다양하게 개설해야 하느냐. 그게 대학이 얘기하는 교육과정 다양화 관점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평가 관점에서는 자연계를 예를 들면 뭐 수학, 과학 중에서도 과학 원 정도만 이제까지 1 정도만 기존에 이수를 했다라면 일부 전공 과목에서 관련 학과 과목에서 2 정도까지 이수하는 정도면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충분하다라고 보는데 고급 실험 이런 과목들까지 과연 일반고에서 개설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현재 대학은 보통 일반고에서 그런 과목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학 내에서도 평가위원들한테 교육할 때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고는 식당을 예를 들면 일반고를 한식당으로 보고 특목고를 중식당, 자사고를 레스토랑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요. 그러니까 특목고와 자사고, 중식당과 레스토랑 메뉴를 한식당에 가져왔을 때 과연 깊은 맛을 낼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학도 그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한식 메뉴가 충분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메뉴 내에서 대학은 주문을 하고 확인하는 정도면 대학이 기대하는 학업 기초 소양, 역량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변별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학생의 제가 후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로와 적성과 관련된 생활 교양 관련 과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의 어떤 다양성 이런 걸 확보해 간다라면 그런 면에서는 창체를 대체한다는 관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교육대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과목명에 속지 말자. 왜냐하면 기존에는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과목이 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고급 심화 관련 과목이면 학생들이 역량이 뛰어난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것은 고교 유형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대학도 일반고는 보통 교과 내에 관련 과목을 배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특목고는 특목고 나름 맞는 전문 교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 얼마큼 충실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게 낫겠다. 대학도 전공 관련 과목이 자주 바뀌지는 않죠.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교양 과목만 좀 자주 바뀌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가는 것이 지금 대학이 바라보는 고교학생들의 평가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학의 고민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다르게 봐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쉽게 확인하려면, 블라인드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될 필요는 있지만, 현재 환경 내에서도, 대학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학교가 개설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교육 과정인지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공동교육 과정으로 좀 이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당연히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학의 좀 어려움은 공동교육 과정을 대학에 그 개입용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에 대학이 건의 드린 바도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는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2에 나와 있는 비고란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표기가 대학에 제공될 때는 이 부분이 비고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학은 그 학교 내에서 개설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학이 알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이 바라보는 학생의 과목 선택, 대입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미래를 위한 대학 공부를 위한 확실한 투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단계에서 여러 굉장히 과목을 다양한 과목들을 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에 충실히 듣는 것을 우선해야 하고 전공 관련 과목, 지원 학과에 관련 과목을 조금 더 이수하는 정도로 대학은 평가 관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이제 고민은 학생들한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안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이 공개하는 과정에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단위 정도로 또는 중공이 뭐 이런 정도 분류로 해서 학생이 들어야 될 과목을 최소화해서 공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좀 부담 없이 과목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저희 학교의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서울 5개 대학이 지금 올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 3월에 서울대 발표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과 유사한 이런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짧게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 평가 관련된 얘기를 좀 묶어서 시간 내에서 약 5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로 보면 2022년 이제 실제 평가는 2024학년도부터 이제 반영하게 되는데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성취도를 기존에 묶어서 뽑았다면 이제 분리해서 진로 역량이라는 평가 요소 항목에서 이런 어떤 과목 선택을 평가에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학은 전공 관련 과목을 적절하게 듣고 있느냐 계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연계는 전공 단위에 특정 과목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문사회계는 거의 대부분 계열 단위 과목이기 때문에 좀 넓게 해석한다는 의미로 계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의 교육과정을 우선해야 하되 학교가 개설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과목 온라인 이런 것들로 추가적으로 이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고요. 그 외에 뭐 이런 종합평가 이런 걸 통해서 성취도를 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부분입니다. 예, 학생의 과목, 학교의 과목 개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과목이 있는데 학생이 실제 선택했는지 실제 평가 화면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어, 총 6명의 학생인데 인문, 자연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영학과 지원자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일반적인 인문계 학생의 수강 과목, 이수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관련 과목 많이 듣고요. 수학의 확통 정도에 들었던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학생은 심화 수학과 경제 수학을 듣고 뭐 진로 영어나 이런 과목을 들었고요. 세 번째 학생은 경제 수학과 국제 경제, 경제 과목을 이수했던 학생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 명의 학생 중에 대학은 누구를 가장 선호할까요? 좋아할까요? 어느 학생이 대학 들어와서 가장 잘 적응할 학생으로 판단할까요? 실제 저희가 합격 사례를 돌려보니까 전년도에 세 명의 학생 모두 합격했던 사례입니다. 네, 대학은 지원자 1이 관련 과목에 뭐 어떤 특별한 경제 수학을 듣지 않더라도 합격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과목을 듣든지 간에 수학의 확률과 통계에서 1, 2등급 정도 한다라면 대학 들어와서 경제 관련 과목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기초 학업 성취를 우선해 두고 과목 개설을 그 다음으로 평가에 활용하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의 경우 보신 바와 같이 생물학과 지원자인데요. 교육과정은 화학 1, 2 그리고 생명과학 1, 2를 이수했던 학생이고 미적확통 기하를 들었습니다. 지원자 2는 과학 관련 과목을 거의 많은 과목을 듣고 수학의 미적확통 기하를 듣고요. 세 번째 학생은 미적만 듣고 사회 관련 과목은 듣지 않고 과학 관련 과목에 올인했던 학생입니다.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까지 들었던 학생인데 과학충청학교 학생의 자연계 지원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학생의 경우에도 저희 대학은 3명 모두 합격자로 선발을 했습니다. 지원자 1의 경우 생물학과에 꼭 필요한 생명과학 1, 2는 최소한 듣고 과학 1, 2까지 이수했기 때문에 과학 관련 기초사양을 충분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수학, 과학 관련, 그 외에 뭐 수학을 굉장히 많이 이수하거나 과학 관련 과목을 다수 이수하더라도 지원자 2나 3이 그런 학생인데 실제 지원자 3의 경우에는 과학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했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교과 성취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낮으니까 합격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지원자 1의 경우 과학 관련 과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교과에 충실한다라면 대학은 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이수했다는 의미는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대학은 필수 기초 과목인 자연계의 미적분과 과학 원투, 전공 관련 원투 과목을 듣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과목을 좀 더 이수했다라는 의미는 가산점의 의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원자의 결격되거나 다른 학생들보다 불리하다 뭐 이렇게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보통 교과 내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의미를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 충분히 대입에 준비가 가능할 거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너무 과목 개설의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목 선택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주십사 이렇게 대학 입장에서 바랍니다. 공동교육과정 별표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대학에 제공되는 고교 프로파일이 아니라 앞에 보여드렸던 교육과정 편성표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을 비교했었는데 학교에 편성표에 없는 과목을 들은 경우에 별표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자기 학교 내에서 개설된 과목을 들은 경우에 공중교육과를 들은 경우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그 설문조사 결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데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지금 이제 저희도 이런 5개 대학의 고민 중에 있는데 5개 대학의 고민은 너무 과목을 협소하게 이렇게 지원 학과별로 쪼개기보다는 중범이나 계열 단위로 어떻게 묶을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 가장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목 개설에 대한 부담을 너무 이렇게 갖기보다는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 과목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을 일단 우선에 놓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은 진로와 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진로 역량으로 평가되는 정도의 의미를 두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